어우, 먼 길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저희가 자리 옮겨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부터 이 생선 장사를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몇 년 정도의 지금 경력을 갖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네, 20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살 때 처음 했던 게 그 홍어라고 홍어 삭히는 거 뭐 그걸로 시작했다가 계속 했죠. 그냥 계속. 그러니까 지금 한 18년 정도 이상 하신 네.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전에는 제가 이제 편한 일을 하다가 홍어집에 20살 때 일할 때는 장화도 처음 신어보고 뭐 발바닥도 맨날 아프고 그러다가 육체적인 거를 한 1년 정도 하고 나서 다시 생선 장사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좀 쉬웠어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이게 힘든 일을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 그걸 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생선 장사가 그냥 좀 편하고 쉬웠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생선 장사를 하면 일단 냄새 부분이나 또 생선을 자르는 거나 손질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대체적으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네, 손질 같은 경우는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 상관없어요. 그냥. 뭐 손질을 막 내가 기가 막히게 잘해야지 뭐 이런 것보다는 네. 그냥 한 달 정도만 그냥 자르고 배우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루만 다 배워요 그냥. 근데 대신에 그런 사람들은 눈썰미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생선 장사 말고 다른 걸 많이 해봤던 사람들, 좀 손재주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뭐 하루 이틀이면은 배우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됐는데도 소용없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사람에 따라 틀려요. 사람에 따라. 네, 요즘 뭐 저기 좀 싸구려 좀 파는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저렴한 걸 팔고 있는 그런 곳에도 뭐 손질 안 해주는 사람들 많아졌고 지금 뭐 꼭 손질을 하냐 아냐 그 중요한 걸 떠나서 일단은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생선 장사라고 하면 좀 꺼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뭐 생선 장사로 계속 꾸준하게 하셨던 이유는 그래도 이 진짜 이 생선 장사로 진짜 돈을 벌었으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또 결과물도 많이 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또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매력을 느끼고 있었는데 실제로 진짜 생선 장사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지 진짜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많이는 못 벌어요. 네. 많이는 못 벌고 그냥 하기 나름인데 그래도 한 1,000은 그냥 그 정도는 벌 수 있어요. 1, 2천 정도는. 그게 근데 또 근데 많이 버는 사람들 기준은 투자가 많이 들어갔을 때는 그만큼 벌어요. 뭐 한 5억, 6억 들어갔다 그러면은 하루 일매출 1,000 이상 파는 데들 많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생산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뭐 보증금 뭐 얼마에 얼마 그런 거 기본. 근데 보통 하시는 분들 기본 1,000 정도는 벌 거예요. 근데 요새는 물가 자체가 많이 올랐으니까 1,000만 원이 뭐 1,000만 원이 크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벌긴 버는 거죠. 그럼요. 지금 저도 과일 야채를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과일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쉽게 뭐 돈 1,000만 원 번다 이런 지금 분들이 주변에 크게 없어요. 예, 생각보다 없고 그리고 또 지금 또 많이 망하잖아요. 과일 쪽이나 지금 야채 쪽이나 이쪽들은 지금 진짜 레드오션이고 물론 생선이나 이쪽 정육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본다면 과일 야채 이쪽 장사에 비하면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경쟁이라는 레드오션 존에서는 조금 좀 더 벗어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정도 페이가 나온다 하면 관심 갖는 분들이 지금 저는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너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네, 뭐 페이를 많이 준다 하더라도 힘든 일을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게 지금 현실적이다 보니까 진짜 많아요. 그래도 생선 장사로 해서 그 한 길로 간다 그러면 그 정도 페이면 저는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생선 장사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일도 그렇고 지금 야채도 그렇고 사입이잖아요. 네, 그 사입 루트가 또 확실히 자기만의 그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보통 한 몇 년 정도 걸릴까요? 돈이 많으면 상관없어요. 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상관없어요. 돈이 많으면. 왜냐면은 사입을 잘못해도 자기가 까먹으면서 배우니까. 까먹으면서 배우니까. 또 까먹으면서 배우면 속도는 빨라요. 빠르지. 그런 사람 실제로 봤고요. 자기 돈
고등어 대가리 잘릴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돈은 좀 많은데 그냥 되게 차렸는데 까먹으면서 배우는데 대신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틀려요. 사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죠. 뭐 중매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 틀려요. 왜냐면은 이게 잘못 만나면은, 근데 잘 되는 사람들만 만나면은 거기서 이제 정보 교류하고 뭐 하니까 더 그런 건 있죠. 근데 그 과일이랑도 그런 루트는 비슷하네요. 네. 과일도 마찬가지로 그게 까먹으면서 배우고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초보들 입장에서는 그 까먹는 게 두렵거든요. 우리들은 뭐 얼마 하더라도 한다, 경력도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얼마를 까먹으면서 내가 배운다? 그걸 하기가 힘들죠. 특히 뭐 한두 달, 석 달만 해도 아마 다 문 닫으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입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가락시장 그 수산 쪽은 안 가시죠? 거기 그래도 8, 9년 다녔죠. 가락시장하고 거기는 20대 때. 20대 때. 네. 멋모를 때였나요, 그때가? 아니, 그때는 그냥 사수가 가락시장을 다녔으니까 가락시장에서 8, 9년 미사리 거기 강남에서 장사할 때니까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가게 됐죠. 근데 가락시장도 다녀보고 미사리 다녀보고 나와서 또 노량진도 다녀보고 인천 다녀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물건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거를 또 이제 또 광명에서 이제 창고 얻어놓고 이제 우리나라 그 서울은 다 들어갈 거야 아마 제 친구가. 거기도 연매출이 꽤 돼요. 한 100억 이상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그냥 다 아니까 제가 수중에 돈이 없어도 뭐 문자가 됐든 뭐가 됐든 인천에 얼마 뭐 어디 얼마 이런 게 나오니까 글쎄 뭐 돈이 없어도 그냥 뭐 장사 쪽은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죠. 왜냐면 나가서 일하면 보니까. 그렇죠. 지금 저도 보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생선장사 처음 할 때 1년 동안 동태 자르고 오징어 손질하고 그 다음에 뭐 생태나 뭐 이런 건 손질 아예 못 해봤어요. 고등어 배 가르는 거 이런 것도 못 했어요 아예. 왜냐면 칼을 못 잡게. 옛날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정품대로 이렇게 배우긴 배웠는데 진짜 거기서 이제 나와서 따로 했을 때 좀 많이 늘긴 늘었는데 원래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야 원래 낭중에 뭐가 와도 흔들리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바닥부터 저 같은 경우는 올라간 케이스고, 근데 옛날 사람한테 배우면 안 알려주더라고. 그렇죠. 안 알려줘요. 그리고 또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다 필살기들이 있어요. 이게 어디 가면 뭐 잘 파는 사람, 어디 가면 또 뭐 잘 파는 사람, 그 노하우들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저도 이제 장사를 오래 했지만 하나씩 다 배웠어요. 저기 가면 뭐 꽃게 잘 판다, 저기 가면 뭐 잘 판다. 가서 그냥 뭐 배우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짬밥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경력이 오래되면은 뭐 생선장사도 뭐 자기 한 20년 했다, 30년 했다, 10년 했다 해서 돈이 버는 게 아니에요. 10년, 15년 해도 한 몇 억씩 날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배운 거에 따라 틀려요. 왜냐면은 마트에서 장사한 사람들은 마트에서밖에 못해요. 그리고 재래시장을 했던 사람들은 또 재래시장이 또 편하고, 백화점 하는 사람은 백화점이 편하고. 근데 마트에서 했던 사람들은 재래시장 오면은 적응을 못해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일반 재래시장에서 배운 사람들은 마트를 가든 어디를 가든 다 배우는데 재래시장에서 1년, 2년 배운 거랑 마트에서 1년, 2년 배운 거랑 틀려요, 완전. 그냥 뭐 재래시장에서 1, 2년 배운 사람을 더 쳐줘요. 보통 마트에서 한 5, 6년 그 정도 일한 거 정도 쳐주죠. 어디서 배우냐 틀려. 저 같은 경우도 뭐 아는 형님 같은 경우는 아파트 알뜰장에서 한 10몇 년 정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로드샵을 차렸어요. 사람 많은데. 근데 알뜰장에서 그 파는 스타일이랑 그 다음에 일반 로드샵에서 파는 스타일이랑 틀려요 아예. 마트에서 하는 사람들도 시장 가서 하려면 자기 스타일이 아니니까 또 안 맞는다면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마트에서도 해보고 로드샵도 해보고 재래시장도 해보고 아파트 알뜰장 가서도 해보니 이게 다 경험이 다 축적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는. 그렇죠. 뭐 다 잘 된 건 아니죠. 근데 벌고도 까먹고도 했는데 그걸 많이 배우다 보니까
그냥 이제는 돈 버는 개념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일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장사해서 막 대박 내기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안 망할까 그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냥 뭐 장사를 그냥 돈을 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 그거대로만 하죠. 그리고 뭐 장사하다 보면은 물건을 팔아도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입이 뭐 1,000원짜리를 팔든 10,000원짜리를 팔든 값어치가 없으면 일단은 팔고도 찝찝하고 손님들한테 욕먹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물건 살 때 뭐 저기 가격이 이제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이게 값어치를 하면 1,000원짜리를 팔더라도 이게 값어치가 되나 안 되나 그것만 하면은 우리 집 거 먹으면 다른 가게 가서 못 먹어요. 그냥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죠 일단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보면 진열이나 이런 우리가 특히 판매할 때 과일도 마찬가지죠. 과일도 진열이 되게 중요하죠. 생선도 진열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진열법이나 이런 것들이 초보들이 할 때는 어떤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진열법 같은 경우는 뭐 깔끔하면 좋은데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깔끔하다고 잘 나가는 건 아니에요. 생선은? 예, 분위기가 좀 있어야 돼요. 분위기가. 어떻게 장사하냐에 따라 틀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편하게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왜냐면은 초보자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은 막 무식하게 그냥 해요. 몸이 힘들죠. 몸은 힘들지. 장사 뭐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쓰면은 금방 망가져요. 막 장사하는 사람들 겨울 되면은 귀 동상 걸리고 손 다 작살나고 발 작살나고 발가락. 장난 아니에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또 사람도 써보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혼자 하는 개념이라 편하게 장사하려고 하니까 그냥 물건이 그날그날 틀려요. 뭐 물건이 뭐 오늘은 뭐가 싸다 하면 그 위주로 해서 갖고 오는데 일단 분위기. 왜냐면 딴 데 장사 잘 되는 데 가봐도 뭐 물건이 뭐 깔끔하다고 잘 나가는 거 아니고 대신에 물건이 좋아야 되고 선도. 물건 일단 좋아야 돼요. 그리고 가격이 일단 싸야 돼요. 물건 좋고 가격 싸고 그다음에 그거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친절하면 더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제가 게을러서 친절한 스타일은 아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친절한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장사하는 스타일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 하니까 뭐 손님들이 와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중고차, 자동차, 뭐 매매 상사, 뭐 딜러들 있잖아요. 딜러들이 있으면은 뭐 자기가 뭐 한 100만 원에 떼와가지고 뭐 작업해가지고 한 150만 원, 200만 원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뭐 한 30만 원, 40만 원에 작업해가지고 한 70만 원, 80만 원에 판다는 건데 싸고 좋게 파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좀 막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할 필요 없는 게 저희들도 이제 제가 손님들이 다 연령대가 60대 70대 80대 할머니들인데 할머니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안 해도 주세요 그거 할 정도만 되면 장사는 일단 편하게 할 수 있는 대신에 그런 물건은 이제 대화가 통해야 돼요 일단. 제가 예전에 과일 가게 할 때 시장에서 과일 가게 형님이 처음 일할 때 너 생선이랑 대화가 통하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그게 뭐예요?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자기는 과일이랑 대화가 통한다고. 과일을 보면 저게 언제 건지 뭐 빨리 팔아야 될 건지 못 팔 건지 손님 과일 장사하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 정도는만 되고 뭐 되고 해도 괜찮게 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대신에 그냥 파는 것도 중요한데 살 때 싸게 사야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판매 진열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또 돌아가면 아까 또 말했듯이 기본 사입에 대한 그 중요성이 더 드러나는 거죠. 네, 그렇죠. 해도 기본으로. 그러면 지금 가락시장도 맨 처음에 다니셨다고 하는데 가락시장이 괜찮나요? 수산 쪽에? 아니면 노량진이 더 나을까요? 아, 다 다녀보면 좋아요. 다 다녀보면 일단은. 근데 내가 봐도 일단은 다 다녀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초보 겪어봐야 시절에, 되는 거예요. 예, 어디가 뭐 한 거 떠나서 겪어봐야 되겠죠? 해도.
이제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 냉동이 뭐 이런 뭐 싸고 뭐 그런 건데 장점이 땡동? 근데 저는 이제 가락시장을 이제 안 가는 게 처음에 가락시장을 사용을 배웠지만 안 가는 게 그냥 그게 안 가도 이제 그게 다 되니까 굳이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친구가 부산에서 물건 올려서 창고 하나 만들어서 어차피 배달까지 다 해주니까 그거 하고 인천 가도 냉동 싼 거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노량진 장점은 일단 가락동 장점을 제가 이제 다녀보니까 가락동의 장점 그냥 별로 별로 그냥 네. 예. 가락동 다니시는 분들이 또 발끈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희 어차피 생산자가 단톡방을 하는데 가락동 다니는 형이 한 20년 넘었어요. 네. 형이 와서 이제 뭐 나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노량진의 장점 노량진 장점은 일단은 선호. 가격을 떠나서 일단 물거리가 제일 좋아. 일단 A급이에요. 정품. 인천 가면은 뭐 그게 인천에서 이거 보면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선도, 정품, B품 다 들어와요. 근데 가격대가 경매니까 그래도 싼 게 많아요. 일단은 제가 많이 다녀봤지만 노량진은 일단 물건 자체가 가격을 떠나서 정품들이 있어 제가 좋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계절을 타거든요. 그렇죠. 인천 같은 경우는 6월달만 돼도 선도 관리가 안 돼요. 그냥 파리가 얼마나 많나.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을 때가 이제 봄, 가을, 겨울, 여름에 제가 피해서 노량진만 가요. 여름에는 그래도 이제 선도 관리가 노량진 자체가 이제 그래도 선도 자체 괜찮으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갭이. 인천하고 노량진하고 선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도 여름 때는 피하죠. 여름 때 피하고 가을 때, 겨울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인천 연암도 많이 가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노량진도 많이 가고 여름에는 그 선도 위주로 파니까 노량진을 가고. 예전에 그 미사리는 왜 가셨어요? 그때는 해산물. 가락동도 안 쌌으니까. 근데 지금 안 가는 게 인천 가면은 많으니까. 해물 이런 게 많으니까. 그래서 가죠. 근데 노량진은 그 좋은 게 뭐냐면은 국내인들이 가도 같은 다 아는 사람 가격이 다 틀려. 쟤는 얼마 주고 쟤는 얼마 주고 쟤는 얼마 주고 가격이 다 틀려. 근데 손님한테도 파는 것도 다 틀려. 소매랑 도매랑 구분이 돼 있는데 가락동은 뭐냐면은 내가 장사를 하면은 물건을 사러 가면은 거래처가 가격이 똑같아. 누가 와도 똑같아. 약간 싸게 주는 건 있겠죠. 근데 일반 아줌마들 뭐 바구니 끌고 다니는 아줌마들이 와도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물건을 찔 때 내가 사와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전에 제가 그 저도 전복을 택배로 사업을 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 제가 전복 가격에 대한 것들을 물어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격 차이가 가락이랑 차이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사입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쪽 역시 이쪽도. 그래서 저도 그때 한번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거는 초보자분들께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직접 몸으로 뛰어보세요. 가락도 가보시고 노량진도 가보시고 인천도 가보시고 하셔서 본인들이 아까 말했듯 뭐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지금 우리도 과일도 야채도 마찬가지지만 뭐 좀 고급 동네를 가서 장사를 할 건지 아니면 좀 저렴한 주택가로 가서 할 건지 아니면 아예 재래시장으로 들어가서 할 건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보자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처음에 한다 했을 때는 위치적으로 어디로 지금 자리를 잡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근데 현실만 볼 것 같아 그냥. 현실? 내 수중에 돈이 얼마? 내 수중에 돈이 얼마 있냐? 돈이 얼마? 그렇죠. 과일은 보통 한 3,000에서 4,000 정도 지금 생각하고 지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과일은. 생선 쪽 같은 경우는 그냥 재래시장은 근데 또 솔직히 재래시장은 그 몫에 비해서도 어떻게 본다면 돈이 좀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억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그리고 또 고급 동네 역시 뭐 보증금이나 이게 요즘 뭐 장사가 안 되니까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또 월세 부분에서 또 너무 또 크니까 그래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주택가가 지금 제일 만만하지 않을까 처음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주택가도 이 소비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엔 주택가는 일단 프로들이 하기는 괜찮은데 프로들이 하기엔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는 힘들어요.
왜냐면 그래도 사람이 어느 정도 오고, 왜냐면 프로들은 재고를 자기가 어떻게 하냐 다 되는데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금액은 얼마 안 들어가요. 그냥 생활비 정도 한 달에 뭐 한 6, 700만 벌겠다 그러면 괜찮은데 6, 700 버는 것도 큰 거죠 지금. 큰 거 아니에요? 해도 아니 뭐 본인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거 지금 만약에 초보들이 보면 거의 뛰어들라 그러지 무조건. 네. 기본 1,000원 벌어요. 그냥 동네 장사 가서. 지금 4, 500 번다 그래도 난린데. 기본 1,000원 벌어요. 근데 그런 게 좀 관리적으로 좀 제 말로 얘기하기 좀 힘든데 재고 관리, 그것도 있고 좀 물건 순환. 물건이 그냥 싸다고 그냥 막 팔아요. 막 파는데 어디 뭐 싸다고 막 파는 데들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컴플레인이 들어와도 뭐 그게 별 그게 없어요. 맞아요. 어차피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부대인공항들은. 근데 뭐 동네 장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초보자 같은 경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팔았는데 만약에 컴플레인 들어 소문이 나고 뭐 이렇게 나면은 그런 것 때문에 타격이 손님 크죠. 끊기고 뭐 하면 타격이 좀 커요. 알면 상관이 없어요. 알면.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회등에 완전 비싼 동네에서 장사를 해봤는데 내가 배우기는 진짜 못 사는 동네에서 배웠는데 이거를 다시 가자니 막 갈치 막 한 10만원 그때 아시죠? 민어도 막 한 몇십만원짜리 쫙 깔아놓고 팔다가 1,000원짜리 장사 가서 하려니까 레벨이 안 맞으니까 저도 다시 가서 배웠어요. 재래시장 가서 못 사는 데 가서 다시 1,000원짜리 장사를 배우니까 다시 배웠어요. 왜냐면 그때도 한 10년이 좀 안 됐나? 한 7, 8년 했었나? 다시 가서 배웠어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냥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부자 동네 다 해보니까 그냥 지금 같은 경우도 좀 답은 근데 다 정해져 있어요. 물건 좋고 가격 싸고 괜찮은 건 다 돼요. 맞아요. 불경기일수록 더 잘 돼요. 불경기일수록. 근데 그렇게 파는 게 솔직히 과일도 마찬가지지만 과일도 맛있고 싸면은 어디든지 가서 경쟁력이 있죠. 생선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게 말처럼 이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조건 뭐 싸게 파는 집 있죠. 과일로 따지면 과일 야채. 네. 어차피 품질 쪽에서는 크게 따지지 않고 가격으로 따지다 보니까 특히 과일 같은 경우는 맛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에서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서로 뭐 역전하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생선 쪽도 좀 그런 걸로 좀 어떻게 판가름이 날 수 있을까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네, 똑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싸다고는 안 사요. 봐서 괜찮았고 맛있어요 사실. 맛있고 근데 보면 괜찮고 그래도 이제 맛있고. 아니까 시세가 이제 그래서 제가 노량진을 좋아하는 게 시세가 현금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굳이 저도 혼자 장사하니까 뭐 어쩔 때는 구색을 갖춰서 많이 깔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몇 가지만 갖다 깔 때도 있는데 요즘에는 몇 가지만 깔아도 그것만 팔아도 한 250원 팔아요. 왜냐면 혼자 하니까 소화를 못해요. 다 소화를 뭐 그것만 팔아도 뭐 그렇게 나오니까.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게 내가 만약에 오늘 한 100만원을 투자했으면은 오늘 150이 나왔던 200이 나왔던 그렇게 나오는 장사를 좋아해요. 그냥 뭐 많이 묶이면은 별로 싫어해서 보통 투자해서 한 이틀, 길어야 3일 이렇게 해서 뽑을 수 있는 장사를 좋아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저기 지금 여름이잖아. 비수기잖아요. 비수기인데 냉동은 안 팔아요. 안 깔아요 아예. 그러니까 생선 가게에 그 흔한 동태도 없어요. 왜냐면은 여름에는 내놓으면 녹고 꽝꽝 얼면은 이거 자르기 힘들어요.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술병이라 그런 건 안 파고 그냥 온리 생물만 다 깔아놓고 그냥 그날 가서 괜찮은 거 나와서 생물만 깔아도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니까 굳이 냉동은 근데 그게 마진이 한계가 있어요. 그냥 찾으면 줘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죽게 하고 그냥 그렇죠. 생물 위주로 팔려고. 왜냐면 그렇죠. 그게 편해요 일단. 내가 갖고 와서 진열하는 것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생물만 뭐 팔아도 뭐 3일 정도 하면은 그래도 그냥 한 비수기 그러는데 그래도 한 200원 나오더라고요. 마진이. 크죠. 근데 저는 뭐 이제 일단은 요즘 뭐 솔직히 과일보다 낫네요. 근데 좀 특수한 경우인데 제가 좀 게을러서 저는 막 누구처럼 막 하루에 잠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그렇게 못해요. 네.
못하니까 한 달에 일하는 거는 뭐 평균 뭐 한 15일? 뭐 자영업자 치면 무슨 공무원이라고 그러는데 일을 그렇게 많이 못해요. 할 때는 하는데 비수기 때는 그냥 좀 시험시험 가자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래도 손님들이 문 열 때마다 계속 꾸준하게 폭발적으로 오시잖아요. 시원하게 네. 며칠 문만 쉬면 열면. 더 장사가 더 잘 되더라고요. 네. 뭐 그것도 뭐 전략적으로 또 보면 되는 거고. 쉬면은 장사가 더 잘 돼요. 네. 근데 그렇게 저도 혼자 하니까 몸이 못 견뎌요. 몸이 못 견뎌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다른 분들이 의아하실 수 있어요. 왜 혼자 하느냐, 장사가 잘 되는데. 근데 직원도 많이 쓰셨던 분이에요, 원래도. 근데 이제 좀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좀 이제 직원들한테 좀 의지하는 부분이 좀 이제 없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그냥 혼자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상황 지금 생각보다 괜찮다는 거를 지금 뭐 느끼실 거고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를 지금 처음으로 하시려 하시는 분들에게 처음에 어떻게 이 생산훈련사를 시작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 근데 요새 저번에 유튜브 나오고 동생들한테 많이 봤어요. 여자들. 남자들보다 여성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배우고 싶다. 아, 예, 배우고 싶다. 근데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음. 일단은 뭐, 오빠 하는 거 보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그러는데, 저는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요령껏 그냥 하는 거고, 그냥 일반 초보자들이 왔을 때 되게 힘들어요. 하루 종일 뭐 서 있을 때도 힘들고, 안 신던 장화 뭐 이런 거 장화, 신고 특히 또 비린내, 냄새, 그런 것도 있고. 또 근데 그 생선하다가 또 많이 찔리잖아요. 네, 낚싯바늘 네, 찔리고 저도 예전에 좀 했었죠. 네. 아, 너무 손 비고 막 이게 네. 비일비재하고 항상 피를 또 봐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배우고 싶다면 하지 말라고 그러죠. 다른 거 하라고 그냥. 다른 거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보려고 하면 보니까 사람마다 다 틀린 거니까 저는 그냥 좀 돈 욕심은 없는데 이걸 하도 오래 하니까 그냥 다른 거 뭐 재밌는 거 있으면 거기 쪽에 호기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여기는 그냥 근데 이것도 봤을 때 과일 야채는 이게 되게 많이 돼 있는데 생산 쪽은 거짓없으니까 좀 그래도 과일 야채에 비하면 경쟁이 좀 덜하잖아요. 굉장히 덜 하긴 덜 하죠. 그죠? 그리고 지금 처음에 이거를 그러면 배우는 게 일단 정석이죠. 밑에 들어가서 일단은 직원으로 배우는 게 정석인 거죠. 그냥 그럼 리스크가 무작정 차리는 것보다 무작정 차리면은 이제 리스크가 좀 센 거고. 센 건데 이제 본인이 돈을 까먹으면서 배우면 되는 거고. 진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직원으로 들어가서 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1년은 보통 무조건 해봐야 되는 게 정답인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급한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돈 있으면 상관없어요. 네. 그냥 오픈해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해도. 자, 그러면 근데 무서운 게 초보자들이 더 무서워요. 왜냐면 저희들은 아니까 마진은 여기서 이만큼 내는데 초보자들은 터무니없이 마진을 내요. 근데 그렇게도 팔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배우려고 해요. 모르면은. 왜냐면은 내가 아는 건 알려줘도 초보자한테도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발상의 전환인데 같은 오징어라고 해도 오징어가 원가가 똑같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색깔이 그냥 조금 괜찮은 게 있고 좀 약간 빠지는 게 있어요. 근데 똑같은 원가예요. 근데 저희는 가격을 이거는 두 개에 7,000원이요, 8,000원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파는데 그 초보자 같은 경우는 같은 원가인데도 이건 7,000원, 8,000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10,000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파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한 짝에 10,000원 뛰기 할 거를 한 짝에 3만원, 4만원 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초보자들이 무섭다. 알면 못해. 근데 모르니까 자기가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건 같은 원가인데 이건 더 받을 수 있겠어. 그래서 몇만 원씩 더 마진 보는 분도 있고. 그래서 서로 공유하면 돼요. 그런 거는. 왜냐면은 초보자한테도 배울 게 있고, 저한테 배울 게 있겠지만, 배울 수 없는 것도 있겠고, 저 사람들 저런 거 배우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오늘 생각보다 좀 인터뷰가 많이 길어졌어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그 초보자분들께서 그래도 재래시장으로 가서 배우시는 게 그럼 제일 나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재래시장에서 배우면은 어디를 가든 그래도 좀 도움은 되죠. 네. 일단은 그래도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적응할 수 있죠. 네. 재래시장 쪽에서 일단 배우시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서 배웠다고 그러면은 딴 데 가도 더 경력을 쳐줘요. 인정을 해주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재래시장 쪽은 뭐 일단 일을 배우려고 한다는 1픽으로 먼저 픽을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잠깐 지금 생각이 난 건데 재래시장 하니까 우리 지금 전국에 보면 재래시장 쪽에 보면 제일 유명한 그 어디 출도 있죠? 예, 모모 출도. 네, 그 생선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과일 야채 어떻게 따지고 보면 프로포즈 같은 존재인데, 네, 거기랑 만약에 이제 뭐 하게 된다, 상대를 하게 된다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판매를. 거기도 이제 거의 하향사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도 이제 뭐 세분류로 나눠진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의 초창기 멤버들은 따로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다 가맹점이죠, 이제. 가맹점인데 기존의 초창기 멤버들은 따로 나와서 간판 떼고 자기들이 해요. 그것도 좋은, 근데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거기는 일단은 무조건 사람 발로 칠 때 이런 데밖에 안 들어가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네 장사에서 그렇게 팔면은 안 먹혀요. 안 먹히죠. 왜냐면은 거기는 보통 4명, 5명이 하려면 하루에 못 팔아도 400에서 500. 그치. 비수기 때. 그리고 보통 7, 800. 이 정도 파는 데를 보통 찾으니까. 근데 이제 동네에서는 그게 안 먹혀요. 몇 가지, 그것도 사람이 어느 정도 많고 뭐 해야 되는데 동네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파는 매출 자체가. 그래가지고 보통 그런 데는 컴플레인이 들어와도 그냥 그래도 장사 되니까. 근데 동네에서는 안 돼요. 힘들어요. 동네에서는 일단 좋은 물건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그리고 판매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리고 그것도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저 아는 형님 같은 경우는 그게 들어온대. 예, 또 장사를 오래 했어. 근데 들어온다고 했는데 좀 겁먹고 있다가 오히려 역전이 됐어요. 거기가 들어오므로 해서 매출이 한 제가 알기로는 한여름에 한 250, 300 판 것 같아요. 더 뛴 거네요, 거꾸로.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제 왜? 좋은 왜냐면 걸 비교가 되니까. 비교가 되니까. 예, 비교가 되니까. 저기서 얼마 막 하면 해도 비교 자체가 되니까 오히려 손님 늘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경쟁을 떠나가지고 쟤들이 들어옴으로써 나 긴장도 하고 가격도 뭐 그렇고 그냥 한 게임 네. 했는데 괜찮게 됐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싸다고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물건에 대한 경쟁력이 좋아야 가격적인 또 메리트가 있으면 더 잘 팔리고 더 가게가 사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멀리 와주셔서 또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또 인터뷰 해봤는데 궁금한 사항들은 또 다시 한번 제가 다음번에 또 한 번 더 영상을 또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